자, 다음 세 번째, 에이미의 미완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미 미완료 직설법의 특성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에이미의 특성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은 뭐 에이미의 특성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에이미 동사의 경우 과거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미완료형만을 사용한다. 왜 그럴까? 자, 과거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도 있고 부정과거 시제도 있고 뭐 완료 시제,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도 있고 뭐 과거 완료 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제가 있는데 에이미 동사의 경우에는 과거를 표현할 때 미완료 시제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헬라어 시제의 두 요소는 시간과 양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 시간과 양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자, 현재 시제, 시간상 뭐예요? 현재예요. 양상은요? 지속이에요. 자, 보세요. 현재 시제의 특징은 뭐냐? 시간상 현재고요. 그 다음에 양상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속이에요. 그러면 이 에이미 동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에이미 동사의 의미는 뭐예요? 있다, 이다예요. 존재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전제하고 있는 게 뭐예요? 또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가 전제하는 게 뭐예요? 바로 지속이에요, 지속. 지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에이미 동사와 어울리는 시제는 뭐예요?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 왜요? 현재 시제의 양상은 지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인 것이죠. 그러면 과거 시제 중에 에이미를 표현할 수 있는 시제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시제 중에서도 또 동일하게 이 지속을 나타낼 수 있는 시제를 찾아야 돼요. 그게 부정과거일까? 아니에요. 완료일까? 아니에요. 뭐예요? 미완료예요. 미완료도 똑같아요. 시간만 다를 뿐이지. 자, 미완료는요, 시간상 과거예요. 하지만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역시 지속이에요. 똑같아요. 지속. 그럼 이 aim이라는 동사의 속성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시제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미완료 시제예요. 현재 시제와 미완료 시제, 이 두 시제가 aim이라는 동사의 의미와 가장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m이 시제는요, 과거 시제 중에서 오직 미완료 시제만을 사용해서 과거를 표현한다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에이미의 미완료 직설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복잡해요. 자, 형태가 여러분 눈에 이미 다 익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 유의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1인칭 단수는 에멘이에요. 에멘. 나는 있었다 또는 나는 뭐뭐이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2인칭 단수는 is. 이 경우는 너는 있었다, 너는 뭐뭐이었다가 되는데, 자, 이 경우 시그마는 어디서나 2인칭 단수였죠. 그렇죠? 리에이스에서도 그랬고 LES에서도 그랬고, 자, 다 시그마. 2인칭 단수는 시그마가 공통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자, 그는 있었다 또는 그는 이었다고요. 에멘. 자, 우리는 있었다, 우리는 뭐뭐이었다. 이 맨도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때 너희는 있었다, 너희는 무엇이었다. 자, 이 경우도 때가 공통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예산, 그들은 있었다, 그들은 무엇이었다. 자, 그런 의미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1인칭 단수를 보면 괄호에 이런 형태도 있어요. 에 또는 n. 이 n은 3인칭 단수하고도 형태가 같죠. 그렇죠? 2인칭 같은 경우는 에스타 형태도 있고요. 또 1인칭 복수 같은 경우는 에메타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인칭 복수 같은 경우는 에스테 형태도 있어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다 고전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형태인데, 예, 재미있게도 신약 성경에 이런 형태도 다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헬라어 형태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여러분이 함께 암기를 해야 돼요. 먼저는 MNSN, MNET에서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둬야 돼요. 자, 맨때, 그 다음에 또 시그마 외우는 건 어렵잖아요. 이건 다 어디서나 공통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에멘, 이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미완료 중간태에 가면요, 중간태 1인칭 단수 인칭 어미가 바로 이 맨 형태예요.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확실히 외워놓으면 미완료 중간태 갔을 때 중간태 단수 1인칭 인칭 어미를 외울 때 좀 쉽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A미의 원줄기는 S라고 했죠. 그렇죠? 미완료에서는 이 S가 A로 길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S가 이렇게 길어졌죠. 그렇죠?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에멘, 에스, 엔, 에멘, 에때, 에산. 자, 이 경우도 에멘이고 이 경우도 에멘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모음의 장단이나 강세에 유의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부해 왔으면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해서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도 에멘, 이것도 에멘 이렇게 지금까지 읽어왔다고 해보세요. 에멘, 나는 뭐뭐이었다. 에멘, 우리는 뭐뭐이었다.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강세와 그리고 모음의 장단에 유의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멘 하면 나는 뭐뭐이었다지만 나는 있었다. 나는 이었다이지만 에멘, 우리는 있었다. 우리는 이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에멘, 에스, 엔, 에멘, 에때, 에산. 자, 그러면 용례를 살펴봐야겠죠. 자, 읽어볼게요. 우게멘 에게이. 자,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가 돼요. 그렇죠? 예멘은 나는 있었다니까. 자, 두 번째. 호테멘 메타우톤 엔토 고스모. 이 경우도 나는 있었다죠. 그렇죠?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아멘, 아멘, 레고소이, 호떼이스, 네 호떼로스. 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스는 뭐야? 너는 있었다. 너는 뭐뭐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스, 네 오테로스. 네 오테로스는 뭐예요? 형용사예요. 그렇죠? 젊은 이런 의미죠. 그렇죠? 더 어린 또는 젊은. 여기서는 젊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죠. 그렇죠? 자, 내가 젊었을 때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젊었을 때에 에나르케 엔 홀로고스. 자, 이 에는 뭐예요? 그는 있었다. 그는 이었다. 그렇죠? 여기서 있었다겠죠. 그렇죠? 그 말씀은 계셨다. 자, 에나르키 하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가 되는데, 자, 이 계셨다라는 말로 번역하면 굉장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말 계셨다는 이게 진행을 나타내질 않아요. 그러면 계시는 중이었다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 개역개정판처럼 계시니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에나르키. 이게 만일 앞보라는 전치사 플러스 탈격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의미가 돼요? 태초로부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앞보가 사용된 게 아니고 n이 사용됐어요. 에나르키. 태초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n은 뭐예요? 태초 이전, 태초, 그리고 태초 이후. 어떤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n은요. 그냥 지속이에요. 세상이 창조될 당시에 그 말씀은 이미 계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그때도, 그 이후에도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에나르케는 로고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역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알 수가 있어요. 자, 5번 볼게요. 까이미스 호떼에멘 네비오이. 자, 이 경우 에멘은 뭐예요? 우리는 있었다. 우리는 이었다죠. 그렇죠? 네비오이. 네비오스, 네비아, 네비오는 뭐라고 했어요? 어린이라고 했죠. 근데 명사로 쓰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역시 우리가 어렸을 때가 되는 거예요. 6번 보세요.
이때 카르포테 스코토스 뉘인데. 자, 이 구절은 조금 어려워요. 스코토스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그쵸? 자,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어쨌든 자, 왜냐하면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다예요. 그쵸? 이때 어둠이었다. 뉘인데 그러나 지금은 자, 지금은 어둠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얘 때는 뭐예요? 너희는 뭐뭐이었다 또는 너희는 있었다죠. 그쵸? 근데 여기 스코토스 명사가 나오니까 보호로 사용된 명사가 나왔으니까 너희는 어둠이었다가 되는 것이죠. 7번 보세요. 아꾸온테스 산 호띠. 제 아꾸온테스는 아꾸오라는 동사의 분사 형태인데 분사 형태는 아직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어요. 분사 형태는 이 경우에는 형용사한 것이기 때문에 듣고 있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예사는 그들은 뭐뭐이었다. 그들은 어디 어디에 있었다 하니까 여기서 뭐뭐이었다겠죠. 형용사와 함께 사용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듣고 있었다죠. 무엇을? 호띠이아를. 자, 그들은 호띠이아를 듣고 있었다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ASD의 강세에 대해 살펴볼게요. 제 ASD가 알라나 에이나 까이나 메나 우끄나 두또나 호스 다음에 올 때는요. 제1 말음절 그러니까 요 첫머리에 강세가 온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쿠에스틴 이 경우는요. 우쿠에스틴이 아니라 우케스틴이 된다는 거예요. 우케스틴. 그리고 이 경우는 강세를 앞에 전이시켜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케스틴이면 좋겠는데 강세를 전이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에스틴 자체가 강세를 갖는 것이죠. 우케스틴.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에스틴. 이 경우도 강세를 앞에 전이시켜 주질 않아요. 그래서 에스틴이 되고요. 이 경우도 두에스틴이 돼요. 여기도 가이에스틴이 되고요. 이 경우 호스에스틴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여러 개 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에스틴이 문장 첫머리에 올 때도 마찬가지로 제1 말음절에 강세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에스틴 헤 에클레시아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A 위에 강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이미의 3인칭 복수 A씨의 경우는 웃게이신이 아니라 웃게이신이 된다는 거예요. 웃게이신.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